전국의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이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축구 소식만 속속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8경기 16팀의 복귀와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승무패 7회차에서 굉장히 이변 결과들이 속출이 되면서 1등 금액인 10억 3천만 원이 승무패 8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메넨글라트바흐와 마인츠 경기에서 마인츠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미넨 경기에서도 현미경 분석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승리 사이드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최종픽에서 변경을 하면서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셀로나와 카디스의 무승부까지는 도저히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변 결과가 속출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적중에는 실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무패 8회차에서 스페인 라리가 와 K리그 1, 2가 들어옵니다. K리그 조합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토사장님을 잡고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놀랬어? 그 중구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라리가 8경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조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풋볼살롱이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라리가 8경기를 면밀하게 프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풋볼살롱의 모든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동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신데,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와 이 분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살로만 뉴스 승무패 8회차 스페인 라리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승무패 8회차 4번 경기로 들어온 에이바르와 우에스카의 근황입니다. 이번 승무패 8회차 라리가 살로만 뉴스 같은 경우에는 8경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는 7경기씩 각 리그에서 들어오는데 K리그가 아무래도 경기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8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 2 경기가 6경기가 들어왔고 스페인 라리가 경기가 무려 8경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리가 경기를 얼마나 많이 적중이 되는가가 승무패 8회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에이바르 같은 경우가 직전 엘체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에이바르와 엘체의 1번 경기가 이 무승부 혹은 에이바르의 승리 정도 투포를 잡으면 이 선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풋볼살롱 역시 무패를 찍었다가 엘체의 승리가 나오면서 첫 경기부터 굉장히 김이 샜습니다. 이 직전 엘체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한 에이바르이고 최근 라리가 7경기를 기준으로 2무 5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이 엘체전에서 에이바르가 경기 자체는 주도를 했습니다. 엘체를 상대로 슈팅 13개를 때렸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이 에이바르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브라이언 힐이라는 왼쪽 측면 자원이 있는 왼쪽 측면 공격이 날카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엘체전에서는 오른쪽 측면 공격이 활발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에이바르의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브라이언 힐이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바르는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나야만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1월 우에스카와의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 1부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1무 2패로 오히려 에이바르가 우에스카를 상대로 상대 전적면에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에이바르가 가뜩이나 홈에서 고자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탄 우에스카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쉬운 경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에이바르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 성적으로만 따졌을 때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1승 5무 6패로 꼴등을 달리고 있고 라리가 홈 성적뿐만 아니라 홈 득점 면에서도 꼴등 6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홈 에이바르가 상승세를 탄 우에스카를 꺾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반대로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고 최근 라리가에서 2승 1무 2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2연패를 당하고 그 뒤에 1승을 거뒀는데 이 2연패를 당했던 상대가 다름 아닌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라는 강팀이었습니다. 이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에게 비록 2연패를 당하긴 했는데 두 경기 모두 한 골차 석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올라왔고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는 3대2로 역전승을 거둔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에이바르를 상대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라나다전에서 라파 미르라는 공격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승을 거둔 우에스카이고 왼쪽 측면 윙백 측면 수비수인 하비 갈란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최근 라리가 성적 2승 1무 2패가 레알과 세비야에게 당한 2패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우에스카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평균 1.17골로 나름대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원정만 가면 원정에서 1.75골이라는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에이바르가 제 아무리 홈에서 득점력 꼴찌, 성적도 꼴찌라고는 하나 우에스카 역시 평균 2골에 가까운 실점을 원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굉장히 예측과 분석이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우에스카가 경기력 자체가 최근에 에이바르보다 훨씬 좋다는 점에서 우에스카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터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우에스카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하비 갈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키는 172cm 정도로 굉장히 다부진 선수인데 이 드리블과 크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에스카가 3백 수비를 쓰는데 3백의 윙백, 왼쪽 윙백으로 나와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왼쪽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하비 갈란 선수가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었고 이 직전 그라나다
와의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최고 평점을 기록하면서 3대2 역전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바르 원정에서도 이 하비 갈란 선수가 얼만큼 해주냐가 우에스카의 경기 결과를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식은 승무패 8회차 5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의 근황입니다. 세비야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가 직전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16강 경기에서 홀란드 선수에게 2골이나 내주면서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대회 9연승 상승세를 마감을 했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사수나 원정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 다음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일정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역시 목요일 새벽에 엘체와의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 쪽이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비야가 바르셀로나와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구강컵 코파델레이 4강에서 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2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세비야가 이 야신 보누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막아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완파했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비야는 주전 왼쪽 풀백인 아쿠냐 선수가 부상 중에 있고, 측면 공격수인 오캄포스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서 조금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조금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무패 7회차가 2월이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최근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2승 1무 2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도 완패를 당했었고, 이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요일 새벽에 엘체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오히려 세비야보다도 열세에 처할 것 같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카디스전에서 이 슈팅을 무려 20개나 때렸는데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 89분, 90분까지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가 막판에 수비수 랑글레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를 허용을 했고, 이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리오넬 메시 선수가 페드리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연속골 행진을 이어간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메시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선수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FC 바르셀로나의 심장 리오넬 메시 선수인데, 이 메시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이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어느덧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와 함께 16골로 라리가 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문제는 메시 선수의 컨디션이 좋긴 좋은데 최근에 이 3경기째 연속으로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목요일 새벽에 엘체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 메시 선수가 또다시 선발로 나서거나 풀타임을 소화를 할 경우에는 이어지는 세비야 원정에서 메시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은 예상이 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반대로 메시 선수와 함께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이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리즈만 선수 역시 이 메시 선수보다는 출전 시간이 적다고는 하나 이 컨디션적인 측면이나 출전 시간이 결코 적지가 않고, 메시 선수에 비해서는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메시 선수가 어깨가 굉장히 무겁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요일 엘체전에 메시 선수가 얼마나 출전 시간을 소화하느냐, 이것이 세비야 원정에서 메시 선수의 컨디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엘체전 경기 결과와 메시 선수의 행보를 조금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승무패 8회차 6번 경기로 들어온 알라베스와 오사수나의 근황입니다. 이 알라베스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라리가를 기준으로 9경기에서 1승 2무 6패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알라베스 지난 12월 오사수나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 리그 맞대결 전적에서 1무 3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맞대결에서 오사수나가 전반 8분 만에 퇴장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베스가 수적 우위 속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사수나만 만나면 작아지는 알라베스입니다. 이 알라베스가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이 수비도 문제이지만 이 주포라고 볼 수 있는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최근 2경기째 무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셀루 선수가 키가 190이 넘는 장신 공격수인데 머리뿐만 아니라 발로도 골을 꾸준히 넣어주는 선수인데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알라베스는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3승 4무 5패를 홈에서 거뒀고 이 실점 면에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3무 7패로 성적도 좋지 않은데 이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홈에서는 평균 1.25 실점, 원정에서는 1.92 실점으로 수비력도 홈에서 훨씬 더 좋아지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믿고 오사수나를 상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레반테 원정, 특히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레반테를 상대로도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화요일 새벽에 세비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와 비교를 해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열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것이 최근 라리가 5경기를 기준으로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들어서는 패배가 단 2차례밖에 없습니다. 베티스와 그라나다 원정에서 2차례 패배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패배가 없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마탱이가 간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세비야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알라베스전을 예측하는데 조금은 수월한 면이 있을 것 같고, 이 알라베스에 장신 공격수 호셀루가 있다면 오사수나에도 장신 공격수가 있습니다. 부디미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마요르카에서 이적을 해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호셀루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최근에 컨디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 부디미르가 출전한 3경기에서 모두 연속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4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이 직전 경기에서도 골맛을 본 부디미르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디미르와 호셀루의 컨디션을 비교해봤을 때는 부디미르 쪽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사수나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원정에서 좀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레반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 알라베스 원정을 떠나서도 자신감이 충만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은 항상 알라베스와 오사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두 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라베스는 제공권 1위이고 오사수나는 제공권 3위 팀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굉장히 제공권이 좋다는 점에서 이 고공 공격이 서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선수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왼쪽이 알라베스의 장신 공격수 호셀루, 오른쪽이 오사수나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입니다. 두 선수 모두 190이 넘는 키이고 이 호셀루 선수보다 확실히 부디미르 선수가 헤딩, 뚝배기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쌀국수 뚝배기 한 뚝배기 야실래. 이 호셀루 선수는 이 발로도 골을 자주 넣는 선수인데 어쨌든 이 두 장신 공격수의 머리와 발끝에 알라베스와 오사수나의 경기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컨디션으로 보자면 부디미르 선수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디미르 선수가 세비야전에서도 어떤 활약을 할 것인가 지켜보는 것이 이 알라베스전을 예측 및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승무패 8회차 라리가 살로만 뉴스 마지막 1부 소식은
7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와 발렌시아의 근황입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마탱이가 너무나도 같습니다.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라리가 6경기에서 1무 5패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헤타페를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가장 문제인 것은 바로 공격력입니다. 최근 6경기를 기준으로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무려 실점은 12골이나 한 헤타페이기 때문에 5경기 무득점에 빠진 공격진의 이 공격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는 이 공격력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비아레알에서 일본 메시라고 불리는 쿠보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쿠보 선수가 헤타페 이적 이후에 8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 헤타페의 최전방 공격 자원인 앙헬 로드리게스와 쿠초 에르난데스가 각각 7경기, 5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헤타페는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타이트한 전방 압박이 특징인 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의 전방 압박이 통할 경우에는 이 주도권을 쥐면서 화끈한 경기를 펼치는데 최근에는 이 전방 압박도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실점은 실점대로 많이 하고 있고 이 공격력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골을 넣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2선 자원들이 꾸역꾸역 한 골 정도를 넣어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최근에 6경기에서는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나마 헤타페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1월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 리그 맞대결에서는 1승 3무로 팽팽하다는 점이고,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비력적인 면에서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평균 실점이 단 한 골도 되지 않은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헤타페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이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는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발렌시아는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최근 라리가를 기준으로 5경기 2승 1무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을 해서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2선에서 드리블 돌파를 무려 8번이나 성공을 시켰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바예오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 후스코드닷컴 기준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의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꾸준히 해줄 수만 있다면 발렌시아가 후반기에 반등할 여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공격수 가메이로 선수도 후반 추가 시간에 쐐기골을 넣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선제 결승골을 넣었던 바예오 선수도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최근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이 부진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가메이로와 바예오가 나란히 오랜만에 골맛을 봤다는 점에서 헤타페보다도 오히려 화력이 더 살아났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렌시아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원동력은 이 수비수 중앙 수비수인 파울리스타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굉장히 수비진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고, 그러한 파울리스타 선수의 복귀에 의해서 수비력이 조금은 안정화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홈에서 메스타야 홈구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조금 기대 이하의 성적인 2승 3무 6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타페가 최근에 마탱이가 같다고는 하나 홈에서는 그래도 평균 1실점도 안되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반대로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좀 더 면밀하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경기력이나 최근 이강인 선수의 이 부활과 선발 복귀가 발렌시아 쪽으로 조금은 웃어주는 요소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선발로 나서지 못하다가 모처럼 셀타비고전에 선발로 나섰고 이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2선과 3선을 넘나들면서 특유의 드리블, 특히 마르세유 턴을 이 두세 번 정도 보여주면서 유연한 이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 예리한 왼발 패스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바에오 선수에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공급을 하면서 결승골을 이끌어낸 이강인이고 발렌시아는 굉장히 공격력이 좋지 못했는데 이 이강인 선수만 믿고 가면은 그래도 2선에서 볼줄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부진했던 공격 자원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을 해주면서 이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최전방 공격 자원들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이 선발로 꾸준히 기용을 한다면 발렌시아가 후반기에 이 반등을 이뤄내면서 중위권 이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살로만 뉴스 20회 8회차 라리가 소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7경기씩 각 리그에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라리가가 8경기가 들어오고 K리그가 경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6경기가 들어온 만큼 라리가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소식을 조금 더 가볍고 수월하게 보실 수 있도록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살로만 뉴스 승무패 8회차 라리가 소식 2부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